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8.6선을 돌파하며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유로화의 약세가 떠받치고 있는 측면이 큰데요. ECB 내부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 경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해지고 있는 데다 유로존의 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가파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로화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가 50여 곳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올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고 시티그룹은 달러화가 1분기에 더 오른 후 상반기 내내 해당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5년에 만기 도래가 예정된 미국의 국채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단기채 비중이 크다는 점이 새해 채권 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 재무부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행한 국채 규모가 26조 7천억 달러로 2023년 대비 28.5% 급증했으며 신규 발행 국채 가운데 상당 비중이 만기가 짧은 단기채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단기채를 중장기채로 차원 발행할 경우 채권 시장에 예기치 않은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2조 달러에 달하는 미 재정 적자와 그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기채의 장기채 전환이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래티거즈의 톰 치추리스 채권부문 수석은 CNBC 인터뷰에서 2025년 이후 미 정부의 수조 원대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적자가 결국 단기 국채 발행량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재정 적자보다 올해 채권 시장에 더 큰 우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5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51.7은 물론 전월치인 51.5에도 못 미친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수출 주문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섬에 따른 중국의 성장과 무역 전망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인 판매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생산 증가율은 신규 주문 증가세가 둔화하며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 중에서도 수출 신규 주문은 지난 5개월 중 4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며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올 한 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로이터는 월간 여론조사를 통해 중국의 수요 약세와 글로벌 공급 증가가 오펙 플러스가 주도하는 시장 부양 노력에 그림자를 들이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고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시킹 알파 역시 미국 산유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원유 시장 공급 과잉에 따른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분기 WTI 전망치 중 가장 높은 가격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제시한 배럴당 86달러, 가장 낮은 전망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배럴당 64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시장은 S&P 500 지수가 23% 넘게 상승하는 등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도 이러한 높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미국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의 해외 선물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첫 이제 해선시대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돼갖고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한 해에 대한 어떤 주가 전망 그리고 이제 상품별 전망이 어떤지 이 부분은 오늘 속 시원하게 좀 긁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해선시대 첫 방송을 해왕 마스터님께서 장식하게 되셨는데요. 올해 첫 방송인 만큼 오늘 투자 전략도 물론 저희가 짚어드릴 테지만 또 올 한 해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좀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나는 따로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새해 첫 거래일인데 기분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만하게나마 개장 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경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오늘 9시 15분경 21,49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고 현재는 0.66% 정도 상승한 21,3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작년 한 해 S&P 500 기준으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미국 시장인데요. 올해도 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승하기는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상승 폭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오른 만큼.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지금 나도 미국 주식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좀 우려가 돼요. 지금 사실 이제 좀 들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코인이라든가 이제 미 증시 이쪽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섭섭하니까 아무래도 그 현상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좀 다소 늦은 타이밍이다 진입하기엔 내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왜냐면은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욕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좀 반대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좋다는 얘기를 꺼낸 적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좋고 있을 때 이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너 왜 시장 좋은데 왜 지금 하지 말라고 해? 라고 했을 때 지금 진입에 대한 시기는 아니에요. 예,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는 맞지만은 새로운 진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앞으로 미국 주식을 해볼까? 라고 하는 타이밍은 저는 그렇게 좀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증가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둔화가 좀 들어갈 거고 아무래도 제가 보고 있는 거 1, 2월까지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시황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1, 2월까지는 좀 아직은 무난하다. 아직 매수세에 대한 분위기는 유지될 거다. 1분기 이내까지만이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암담한 결과가 좀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시장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질 수 있겠으나 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 시장의 상승을 또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현재 또 높은 국채 금리가 지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어떻든 일단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고금리 장기화
덕분이겠죠. 뭐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는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조금 이제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예. 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 가격이 낮다는 뜻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전만큼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가 좀 퍼포먼스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전만큼. 왜냐면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전 대비해 갖고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은 이전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은 뭐 이제 한 10년 랠리로 봤을 때는 거의 평균값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수치적인.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불황이 오거나 이러면은 네. 어차피 또 이제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그럼 음. 금리 알아서 떨어져요. 알아서 시장 위기 오면. 그럼 올해죠, 이제. 올해 1분기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미국 부채로 봐요. 아. 미국 부채. 어떤 트리거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좀 드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워요. 어.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제일 문제 요인으로 보는 거는 미국 부채 부분이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경단이에요, 경단이. 미국 빚이. 네. 네. 근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가설이 지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시장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가 터져야지 알 수 있는 거라 저도 섣불리 여기서는 좀 얘기가 꺼내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우리가 당장에 대한 어떤 대비죠. 대비죠. 우리가 좀,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보면은 이제 자영업도 안 되고 이러고 이제 경기 순환도 내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투자의 민족이 다시 좀 들끓는 시대가 분위기가 모색이 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 신호인 것 같아요. 이런 투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한다는 게 지금은 제가 미국 주식이든 뭐 이제 국내 주식이든 완전 단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종목을 하나 잡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차트를 조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시국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시국에서는. 근데 이 타이밍이 돼갖고 그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조심하라고 계속 꺼내요. 던져요. 이거 이제 그만 이제 하실 때 됐다 하고서 그 시장 내려갈 때는 이 타이밍에는 이때는 이제 시작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요. 복잡한 얘기보다는. 근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꺼내면은 졸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꺼내요. 지금 네. 시기가 뭐예요? 네. 좀 정리하는 시기예요. 정리하는 시기. 지켜보는 시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시기. 지금은 승자에 대한 여유가 아니에요. 새로운 진입에 대한 부분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지금 늦었습니다.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면 투자라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남들이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나 몇 프로 먹었어. 나 몇 프로 수익 냈어. 있잖아요. 네. 예. 제가요, 그 앵커님한테 얘기 드리면 제가 한 3일 동안 한 120% 수익을 냈어요. 진짜요? 예. 네네. 봐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예. 예. 이렇게 혹하면 안 돼요. 어. 그죠? 왜냐면은 투자라는 거 자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그럼 바로 이런 내용을 꺼낸다. 너 뭐 샀는데? 뭐 사야 돼? 그러면 절대 성공 못 해요. 여러분들. 네? 근데 기회가 또 와요. 여러분들. 뭐 종목군 관련해서 제가 계속 브리핑 드릴 거니까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누가 수익을 내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혹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만 조금 지키고 있으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올 겁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는 국채 금리보다는 미국의 현재 많은 또 부채 문제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셨고요.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관망 구간이지 신규로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살짝 또 우리 국내 증시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현재 타임 세일 기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또 분석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 시장도 매수하면 안 될까요? 단기적으로라도 매수 어려울까요? 단기 매수. 이게 네. 그 수치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재미있는 거를 꺼내 드릴게요. 예.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코스피 PBR 0.84배라고, 그죠? 네. 내용 한번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BR이 뭐예요? PBR이?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그렇죠. 네. 예, 정확하게 자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네. 시가총액이죠. 그 자기 자본 비율분의 시가총액인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PBR이 낮다는 건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를 낼 수가 있죠. 네. 근데 다른 평가를 한번 내려볼게요. 네. 자기 자본 비율분의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러면은 외국인 돈이 다 빠져나갔다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면적인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좋은 펀더멘탈 상황 내에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면 네. 와, 이거 진짜 좋은 거죠. 어. 그죠? 근데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국내 코스피 시장에 국내 자본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외국인들이 떠났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좋은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이 왜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그렇죠? 네. 이 펀더멘털에 대한 장기화예요. 이 펀더멘털의 부족함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처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거 별거 없어요. 국내에 머물던 자금이 뭐 미국으로 가도 똑같은 트레이드잖아요. 네. 다시 음. 안 그래요? 워낙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따지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요건 자체가 해소되려면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려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1번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이거 진짜 바뀌어야 돼요. 이거 바뀌면 할만해요. 여러분들. 제 말 나중에 한번 믿어보세요. 나 앞으로 코스피에 좀 투자를 할 거야. 가치주에 좀 투자를 할 거야. 성장주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서 정말 좋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나왔던 로봇 관련 내용에 이건 정말 성장성이 높아. 예. 그리고 나는 이 보유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져갈 거야. 이렇게 가정을 짓는다면은 일단 기본적인 국내 펀더멘탈이 복구가 되려면 금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금리부터. 그죠? 근데 이게 안 바뀌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인 시장이니까. 외인 시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경쟁력, 금융 경쟁력이라고 뜻하죠. 자, 미국에 대한 금융 경쟁력은 뭐예요? 미국은 진짜 이거는 그냥 비교 분석만 해드릴게요. 냉정하게 평가를 할게요.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좋아해요. 근데 평가는 냉정해야 돼요. 미국에 대한 펀더멘털 성장은 곧 투자예요. 신기술이고 남들이 못한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외국인 자금을 흡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 나라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관점이. 그죠? 간단한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관점은 뭐냐면 그냥 하루치 이자 따먹기 좋은 나라.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원래. 이게 냉정한 겁니다. 근데 금리가 또 낮고. 근데 금리까지 낮은 상황인데 네. 이게 장기화되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페드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올해 뭐 이제
동결. 예, 이제 0.5포인트? 네네. 예, 이 아, 정도만 인하를 하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정도표상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 입장 금리 언제 인하할까 이런 부분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시장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역전은 어렵. 힘들겠다 음.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맞겠죠. 음. 지금 상황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불안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그리고 참 이게 신기한 게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은 알겠는데 참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0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주 장기간 동안 코스피 2000에 대한 부분에 계속 회귀해요. 이게 수렴 구간이거든요. 수렴 구간. 이 구간으로 계속 회귀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는 이 하회가 2000선 하회가 한 번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분들 다 이거 차트 보실 때 중심선 같은 거 쓰잖아요. 중심선 밑에 있으면 뭐 매수해라. 뭐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 2000선 밑에서 매집을 하는 거는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PBR이 낮다고 해갖고 그죠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는 저는 오류예요. 최근 들어갔고 외인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서 당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절대 이거는 저평가의 요인으로 평가를 해버리면은 어떤 시장의 오류가 좀 스타트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테마주 장세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뭐 지금 최근 네. 우리 냉정하게 평가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최근 1년 동안 코스피 시장과 코스피 2년이라고 평가를 할게요. 그냥 23년도, 24년도 통틀어서 그냥 계속 테마였어요. 음. 근데 지금 들어서 더 테마로 부각되고 있어요. 뭔가 이슈가 생겨야지 그냥 뭐 3, 4일치 뭐 매매할 거리. 그러니까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굉장하게.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주식을 맨 처음 보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투자.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테마 단기 수급 올려면 얘네보다 먼저 선점해서 먼저 빠져나간다. 이게 재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유지가 되겠냐 이거죠. 계좌가 조금씩 내려가요. 삭제가 되고. 예, 좋은 투자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PBR이 낮다고 해서 저평가됐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구간 우리 시장 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철저하게 테마 장세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코스피가 2000선까지 이탈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또 매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영내포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시는 우리 해왕 마스터님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의 영내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연말을 맞이해서 좀 급증했었던 영내포 자금인데 지난 20일 이후에 처음으로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동성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갑자기 연말에 이제 급등을 했죠. 잔액이 여기 보시면은 4천조로 급등을 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래포라는 게 연준에 맡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에 조금 이제 위기가 돌면은 원래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이게 하나의 현상인데 뭐냐면은 분기별로 갑자기 급등을 한번 해요. 여기 보시면 급등하죠. 예, 분기 끝난 다음에 급등을 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재무제표상 어떻게 보면은 돈을 이체를 해야 되는 금융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영래포에 돈을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관들이 이제 재무제표 처리를 하려면은 일시적으로 돈을 맡기는 현상이 굉장히 커져요. 분기 말에.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지금 영래포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게 시장의 위기가 좀 스타트된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좀 평가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제적으로. 자,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그 원래 그 영래포 분석할 때 스탠딩 레포라고 같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는 조금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스탠딩 레포는 어떤 여기 보시면은 목적이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목적이고 유동성 흡수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스탠딩 레포에 대한 부분이 입찰 결과가 급증해야지 시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에 12월 제가 좀 챗 GPT를 좀 쓰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려고 이해해 주세요. 근데 보시면은 1월이죠. 1월 게시하자마자 스탠딩 레포 입찰이 제로로 집계됐어요. 기관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없으니까. 그죠? 다시 한번 차트 넘어가 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급증하는 사례가 유동성 과잉에 대한 부분 오류가 생기면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러면은 그 결과값으로 스탠딩 레포에 대한 입찰을 확인해 봤는데 입찰은 안 했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럼 이거 뭐야? 왜 급증했어? 단순 기관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잠시 연준에 돈을 맡겼다. 분기 말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분석값이 나오죠. 그냥 이거예요, 이거. 분기 말에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거. 그러면은 갑자기 또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또 돈 들어가겠죠. 시장 당분간 오를 거예요. 오른다는 결과치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시장 좀 주춤하죠. 고점에서. 고점에 살짝 주춤해요. 여러분들.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요. 당분간. 1분기. 이렇게만 좀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급등했다고 해서 이제 시장 위기구나. 이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1번. 2번은 뭐냐면은 이게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겠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릴 수 있겠죠. 이 단순한 차트 하나만 갖고도 시장이 아직은 힘이 남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미증시 대비입니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면 돼요.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죠? 영래포 자금 올랐다고 해갖고 단순히 시장 위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단 빵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베이스 깔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영래포 자금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 위기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래포 수준이 6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유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잠시 연준에 돈을 맡겨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따라서 현재 1분기가 또 이렇게 1분기에 시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 영래포를 통해서도 또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마스터님 저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게 앞서서 1분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셨으니까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추세적으로 접근할 때는 매수로 보고 일단 접근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저는 매도 보지 말라고요. 매수만 봐야 돼요. 매수로. 네. 네. 뭐 요새 해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기다리고 또 매수만 보면 수익 나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솔직하게. 그럼 지금 사가지고 1분기 말 정도에 네, 매수로 쭉 끌고 그건 안 되죠 물론. 네. 근데 이게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선물이 뭐냐면은 선물 장점이 뭐예요? 선물이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양방향이 매도가 가능하다고 해갖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해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하라고. 이게 왜냐면 해지 펀드사에서 대부분 선물을 해지 전용으로 쓰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 이제 전환사채 같은 거 하더라도 채권 사고 주식 매도하고 델타 값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네. 그다음에 0에 수렴하게끔 맞춘 다음에 오르면 팔고 밑에 사고. 근데 수익이 막 엄청 여러분들 기대값까지 크진 않아요. 뭐 윤사무엘님 오늘 뭐 30% 상한가 뭐 드셨는데 네. 뭐 그 정도 기대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왜냐면 자금이 크니까 막 1조 내가 운영해봐요. 그럼 1% 수익 나면 얼마야? 그죠? 1% 수익 나면 얼마야? 1조에서. 네. 그러면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해치 펀드사는 선물을 뭐로 쓰냐면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채권 대비해 갖고 그 해지용으로 많이 써요. 해지용으로. 근데 지금 뭐 이거에 대한 상품성으로 난 레버리지를 올려서 좀 더 고수익을 좀 창출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수를 봐야죠. 매수를. 매일 매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지점에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또 스타트 끊는 거죠. 이런 부분만 평가할 줄 알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이요.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뭐 환율도 할 수 있고, 그죠? 미국채 할 수 있고, 지수 할 수 있고, 그죠? 금속 할 수 있고, 에너지 할 수 있고. 올해 보면은 이 천연가스 좋아요. 천연가스 터져요 이거 상방으로 25년도에. 이거 보시면 좋아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수로 올라요. 이건 자세하게 제가 노란 톡방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이따 나스닥 브리핑 들어갈 건데 지금은 매도 분위기 아니에요. 예, 이거 조정 아닙니다. 조정 안 줘요. 세게. 이거 그냥 추세 이어가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는 개념은 단기 차트로 대응하냐면 사실 이제 차트의 영역에 좀 굉장히 가까운 성향이 있긴 해요. 시황적인 부분보다. 근데 시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미증시 왜 올라요? 왜 올라요? 맞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내가 왜 매수를 봐야 되는지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볼 거야. 언제? 지지를 받을 때. 그때만 매수 보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죠. 그죠? 금은 왜 올라요? 그죠? 유가는 어떻게 될까? 달러는 왜 오를까? 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선물할 때. 아시겠죠? 이 부분만 평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전략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장 전의 상승폭보다는 오늘 연속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서 그런지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적극 매도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이런 지표들이 현재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은 매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또 그 근거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수로 지금 접근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매수 오늘도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네. 그 지금 특징이 이것도 이제 역행해 갖고 차트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좀 신기할 거예요. 자, 잠깐만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아까 영래포 이거 봤죠? 영래포.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분 집중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집중 한번 하셔야 돼요. 영래포 잔액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잔액이 뭐예요?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시죠? 예. 연준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연준에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와요.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라고 하죠. MF 단기금융 시장에서 온다. 여기서 단기금융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의 유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이해하시겠죠? 유동성. 자,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영래포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근 몇 년간. 원래 이거 보지도 않아요. 원래 0이었어요. 0달이었어요. 그죠? 지금 보이시죠? 옛날에는 뭐 한 500억만 쳐도 난리 났어. 이거 뭐 시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제끼니까 정부에서 연준에서 지금 급등하다가 이런 현상이 펼쳐졌는데 최근 트렌드 한번 볼게요. 이거 언제 급등해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급등해요? 날짜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연말, 자, 분기말이에요. 분기말. 분기말. 네. 분기말 지나서. 그죠? 분기말 지나서. 그렇네요. 네, 네.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지배 논리가 이거랑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그죠? 자, 차트 볼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만 볼게요. 최근만. 자, 7월 들어갔고 하락세 들어가죠. 그죠? 자, 9월에 하락세 한번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가미가 많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평가값이. 그러면은 이 시장 논리에 대한 근거로 펼쳐보게 된다면은 결국 시장은 한 번 더 영래포 잔액이 떨어지는 순간 올라간다는 이게 쏠려요. 어떤 시간에 대한 타이밍은 있겠지만 이 추세는 죽지 않는다. 당분간이라고 제가 평가할게요. 언제까지? 저는 그냥 2월까지라고 할게요. 2월까지. 분기로라도 표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그러면은 지금 회왕님 시장이 고점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은 이라는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이라는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차트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추세가 이어지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지금 지지 어디예요? 여러분들 2400포인트예요. 2400포인트. 자, 그죠? 자, 지금 기준선 지지는 한번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추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지 한 번 더 받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타점 자체가 2400포인트에 걸려요. 지금 현상에서. 뭐 이제 시간이 지르냐면 뭐 일목에 대한 어떤 선행 스팬 하단이 계속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2500선, 600선을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60분 봉을 넘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매수세 봐야 돼요. 고점 한번 넘어가요. 그러면 아시겠죠? 물려도 매수예요. 물려도 매수. 이 평가가 굉장히 지대. 지금 시장 더 하락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60분 봉 기준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선은 이어져요. 지금 잠깐 여기 이제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차트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 매도가 맞아요. 네. 근데 대응은 매수로 가자 이거예요. 저는 기다렸다가 네네. 이 전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2500포인트라고 볼게요. 500포인트 내외 지지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60분 봉 대응 기다리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원칙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장 논리상 거시적 분위기로 아직 MMF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들어올 자금 자체가 다시 한번 올 거다. 이게 전체 시장 평가죠. 그죠? 이게 전체 시장 평가예요. 거시는 이거 빼고 볼 게 없어요.
뭐 하나 더 있죠. 뭐 트럼프 취임식 이 정도. 그죠? 금융 정책 이 정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일봉에서 그러면은 지지를 봐야 된다. 매수를 봐야 된다는 논리 근거 뒤에 그 다음에 지지의 평가값을 찾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그 다음에 60분봉이에요. 60분봉. 오늘 다 얘기 드렸어요. 1번 시장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2번 지지를 왜 여기서 받는 이유에 대해서, 3번 그러면은 적극적인 어떤 대응보다 보수적 대응으로 60분봉에서 전환선과 스팬선 우상향하는 구간 내에서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도 수익 난다 이거예요. 증시는. 아시겠죠? 간단하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2500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화면 보이시죠? 요 자리. 요 자리. 2500포인트. 기다려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거 떨어져도 놀라지 말아요. 시장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뭐 22,000까지 올랐는데 뭐 2500포인트 오는 거. 다만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셔야 수익이 좀 크게 나는 장세입니다. 분위기가. 이거 한 번 더 올라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나스닥은.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 뭐 제가 자리값 웬만하면 안 주는데 이런 자리 계속 주잖아요. 이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디예요? 이 구간이요. 왔다가 그냥 매수. 이것만 해도 수익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분만 평가 가주셔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네, 왜 오늘 또 나스닥 선물 매수 사인을 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현재 구간보다 더 하락할 수가 있는데 250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때 매수로 보고 대응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현재 2% 가까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현재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강추위가 예상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뛰어오르자 오일 선물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부터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장 이후에 11시 36분경 73.23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1.92% 정도 상승한 73.1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그리고 MACD, ADX, 윌리엄스 R, CCI, 그리고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지금 이런 지표들이 다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크루드 오일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마스터팀은 매도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왜일까요? 저는 하방세가 아직은 좀 두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네. 사실 이제 우리 차트 제가 조금 근시일 내 차트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항상 매크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동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최근 어떤 시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오늘 한번 고점 만들지 않을까. 단기 고점. 지금 지지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보시면은 지금 오늘 최고 고점 기준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고점 자리가 73.23달러거든요. 네, 23포인트인데 이 자리가 고점 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높다고는.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이 두 번째 보조 지표 한번 볼게요. RSI. 뭐 기본적인 거예요. 70 돌파하면은 뭐 이제 매도다. 네, 과매수, 뭐 과매수. 이제 30 네네. 밑으로 떨어지면 네. 네, 매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네. 이게 잘 성립되는 구간은 언제냐면은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박스피예요. 박스피. 박스피. 보통 이제 추세 집
얘기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만약에 이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얘기 한번 꺼낼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감산 안 해.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면 추세예요. 그거는 추세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장세는 이 70선만 건드리면 고점이에요. 왜냐? 시황이 없거든요. 시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 얘기는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25년도에 에너지 쪽이 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상방으로. 위로 팡 하고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는요? 이건 AI랑 조금 밀접해요. 네, 이제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그 ESG 규제를 자꾸 이제 철폐시키잖아요. 그 ESG 논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웃겨요, ESG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중국이 ESG를 주장해요. 저는 그거 할 말 많거든요. 무슨 유럽 애들이 무슨 ESG를 주장해요. 아, 진짜 제일 진짜 이면적인 애들이에요. 사실. 근데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는 왜 자꾸 ESG를 밀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셰일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해? 그냥 그 논리가 맞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는 뭐 트럼프 이전 정권, 바이든 정권까지는 ESG에 대해서 같이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이거를 180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이유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유럽에 대한 어떤 대항적인 요건을 좀 갖추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AI 전력 전환에 필요한 주 에너지 자원이에요. 천연가스 포함해갖고 에너지 자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춤주춤해요, 천연가스가. 이제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AI 기계 한 대 돌리려면은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 있죠, 동. 한 동 전력 소비랑 똑같대요. 이 기계 하나가. 근데 그걸 감당하려면은 이제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밀고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은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주일 뷰만 보겠습니다. 일주일 뷰는 아직 박스피예요. 박스피. 이거 구간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럼 70선이 다 왔을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당일 고점도 좀 예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체크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가는. 이상입니다. 네, 박스권 장세를 보여줄 때 이때 RSI 지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노하우를 알려주셨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73.23달러가 단기 고점이 되고 그 이후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분석이든 또 기술적인 분석이든 또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의 해안을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미 증시를 거시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1월, 2월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1분기 이후 미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데 그 트리거는 높은 금리가 아닌 미국의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나스닥도 짚어주셨는데요. 60분봉 기준으로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만 지금 매도 진입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일봉상 2500포인트까지 눌림을 주면 지지 확인 후에 매수로 진입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나스닥 선물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장 코스피도 살펴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선 테마주 위주로 단타로만 대응을 하다가 2000선을 이탈할 때 매집 기회로 삼아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